자, 이번 시간은 510페이지 주택법이죠. 네. 주택법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은 건축법하고 마찬가지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문제 정도, 4문제 내지 5문제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범위에서 가능해요. 5문제까지 가능해요. 근데 주택법도 한 2문제 정도는 공부를 하셔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나 그리고 배우 책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5개까지가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데 크게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와요. 최소 1문제, 보통 2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용어 정의가 아주 중요해요. 지난해도 2문제. 용어 정의에서 못 잡으면 끝난 거잖아. 우리는 5문제 정도, 4문제, 5문제 실력으로 잡을 건데 꼭 잡아줘야 되죠. 2문제.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공급,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은 분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네, 그때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사업주체. 그러면은 지난주에 배울 때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 허가잖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허가받고 건축하죠.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 자를 무엇으로 불러야 됩니까? 아저씨입니까? 건축주입니까? 건축주로 불러야 되는 거야. 건축주니까 아주 좋아해요. 건축주.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고 뭐죠? 사업주체.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우 프로주에 살고 계시면 대우건설은 건축주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주체 됩니까? 주택건설 사업주체 되는 거야. 이 사업주체가 2가지가 있어요. 등록사업자가 있어요.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있어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100%로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등록사업자도 대체로 잘 나오죠. 그럼 봐요. 7개 중에서 4문제가 기본으로 맞춰야 되잖아. 그죠? 벌써 여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잖아. 끝난 거잖아. 그래서 주택법은 이렇게 기본 이론 시간을 다루어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주택조합이 시간이 오래 걸려. 1시간 내내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아주 길어요. 이걸 좀 줄여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죠. 분양하면은 투기 세력이 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 제도라든지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분양시장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택자금 외우면 되죠. 뭐. 주택상환사채 등으로 주택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주택법상 용어 정의로 갑니다. 용어 정의는 속도가 빠르니까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510페이지 오세요. 510페이지 오세요. 이거 적지 말고, 이건 적는 거 아닌데, 잠깐 소개를 한 건데. 510페이지 오시고요.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제 한두 번 떨어지면은, 놓치면은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빨리 잘 따라오셔야 돼. 510페이지 오시고, 용어 정의 몇 문제 나온다고요? 지난해 2문제 나왔어요. 아주 중요해요, 주택법은. 자, 주택이 무엇일까? 읽어볼게요. 밑줄 쭉 끊는 게 좋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가 있을 거예요. 그가 뭐죠? 주택.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법 적용을 받은 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이라고 하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O 믿겠습니까? X잖아. 주택법상 주택에는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주택은 밑에 내려와요. 자,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세대 구분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왼쪽에 봐요. 핵심에. 510페이지 왼쪽에 핵심에 보면은 단독주택 종류가 몇 개 있죠?
세 개, 살짝 감기. 단독, 다중, 다가구는 주택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거기에 공간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요. 아니야, 공간.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근데 이 공간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지만 공간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려봐요. 공동주택. 그 바로 그 밑에 있죠. 바로 그 밑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무엇이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밑에 준주택에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준주택 동그라미 들표예요. 꼭 암기해야 돼요. 주택법상 준주택이란 줄 거요.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그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은 아닌 건축물인데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준주택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숙사는 주거시설로 쓰잖아요. 맞죠? 네.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준주택은 종류를 꼭 외워야 됩니다. 기숙사, 첫 글자 기 동그라미, 다중생활시설 첫 글자 동그라미, 노인복지주택 노 동그라미, 오피스텔 오 동그라미, 기, 다, 노, 오. 어떻게 외웠죠? 기다 노, 얼치구나, 절치구나, 기다 노, 막 그렇게 외웠잖아. 네. 기, 다, 노, 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째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510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동그라미 3번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 찾으셨습니까? 510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자,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이란 밑줄 거요.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입니까? 없는 주택입니까? 없는 주택까지 줄 거예요. 고개를 듭니다. 거기 들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뭘 설명하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명드립니다. 이 제도가 신설된 지가 10년이 채 안 됐어. 근데 왜 이 제도가 도입됐을까? 이런 박근혜 정부 때, 그 주택 경기가 수도권에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기억납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좀 사달라고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분양이 100%입니까? 미분양이 생긴다는 겁니까? 미분양이 생기죠. 근데 뭐 15평짜리, 22평짜리 미분양이 생기면은 평소 면적이 작으니까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쉬워요. 근데 이 50평 아파트, 60평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니까 평소 너무 크니까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에 50평 아파트가 있으면 50평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자, 이 구분된 공간을 각각 독립된 세대별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합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구분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고 구분된 세대별로 구분소,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50평 아파트 가운데 막아서 벽을 막아서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고 구조 변경해서 방 2개 거실 주방, 방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25평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면적이 작아지니까 25평으로 줄어드니까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쉬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면적 규모가 큰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제도가 도입됐는데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요건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11페이지 오세요. 511페이지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 안에 기억하고 니은을 앞으로 묶어요. 비교암기. 511페이지 맨 위에 큰 박스 안에 기억하고 니은을 묶어서 앞으로 딱 묶어서 비교암기. 빨리 적으세요. 비교암기. 안 기다려줍니다. 기억번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동그라미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건설한 공동주택 미칠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있죠? 4개. 이 4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 주택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게 C하고 T를 외워야 돼요. C. 읽어볼게요. 줄 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단지 안에 전체 시대수가 90시대면은 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몇 시대까지 허용됩니까? 30시대까지만. 3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D번 봐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적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적용 면적 합계 역시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기준이 전부 얼마야?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렇게 딱 기억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의고사 직전에 다시 한번 봐야 돼. 살짝 보면 되는 거야. 개념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살짝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오래 보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네 한번 내려와요. 공동주택관리법 동그라미. 주택법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밑줄 줬고요.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또 역시 몇 개 있습니까? 4개. 이 4개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A만 외워요. A 줄 거예요.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수를 포함해 몇 시대 이하일 것? 2개의 시대 이하일 것. 여기요. 여기 아까 50평 아파트 가운데 구분하니까 구분된 공동주택 시대수는 몇 시대입니까? 2세대. 그럼 60평 아파트를 3개의 시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구분 후 세대 수는 몇 시대? 2개의 시대 이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내려와요. 그 다음 내려오셔가지고 C번 줄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얼마? 10분의 1 동그라미.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시대수의 얼마? 3분의 1 동그라미.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동 시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법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허용됩니다. 다음 들어옵니다. 양가로 2번 박스 밑에 오세요. 자금에 따르는 주택이 분류 나와 있습니까? 국민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2개 하세요. 작년에 나왔고요.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딱 그 책 그대로 해야 돼. 책 그대로. 법대로 하시면 돼요. 법대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라면 줄 거예요. 다음 중 한 개 당한 주택으로서 다음이 뭐죠? 다음이 뭐냐고. 박산의 기업과 니은이잖아. 박산의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동그라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기업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교재를 혼자 볼 수 있는 거니까. 기업번 줄 거세요. 빨리 거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일 끝에 한국토지대공사, 그 밑에 지방공사 줄 것입니까? 4개. 기업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뭘 껐죠? 한국토지대공사,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뭐가 있죠? 지방공사. 이 4개를 공공사업주체라 그래. 그 4개를 뭐라고 하죠? 공공사업주체. 빨리 적으세요. 집중하세요.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기업번은 공공사업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국민주택이 돼. 그 다음 니 한번 내려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재정 동그라미예요. 빨리 하세요,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동그라미에서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예요.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줄 거예요. 끝까지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어디에 해당해야 되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죠. 저 눈 보세요. 저 눈 보세요. 저 눈을 보시고 눈 보고 자 따라하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사업 주체의 근사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국민주택 맞죠?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국민주택 맞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읽고 이해 안 척하고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시험지 받으면 답 하나도 못 찾아요. 연습하셔야 돼. 영어 정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2문제. 이렇게 쉬운 걸 2개를 주는데 4개만 맞춰도 합격인데 영어 정의만 잘해도 합격할 수 있는 게 4개만 맞춰도 되는데 2개를 맞추잖아. 영어 정의를 틀리면 맞출 거 별로 없다니까. 자,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512페이지 오세요.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제일 위에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첫 줄 끝에 줄 거예요. 가로 안에 주거전용 면적.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동그라미. 1호는 뭐죠?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여러분, 주택법에서 호는 단독주택 단위야.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위고 세대는 뭐죠? 공동주택 단위가 되는 겁니다. 너네 아파트 몇 호야라고 합니까?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라고 합니까?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라고 하죠. 세대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1호 하면은 단독주택 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1세대는 공동주택 하나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단독주택은 단위가 뭐죠? 호. 공동주택은 뭐죠? 세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국민주택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줄 거죠. 주거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밑에 적어요. 원칙.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줄 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줄 거고 100제곱미터 이하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럼 이렇게 되잖아.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읍면지역은 주거전용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민영주택 별표 이것도 엄청 당합니다. 줄 거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뭐라고 하죠? 민영주택. 이거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이게 수학만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답을 왜 못 찾을까? 짧으니까 연습 안 하는 거야. 시험도 하면 틀리는 거야. 이런 된장. 많이 틀립니다. 민영주택이 뭐죠?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 민영주택이 뭐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걸 안 외워두면 다 못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정부에서 재정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오 믿겠습니까? X. 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민간 재원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오 믿겠습니까? X예요. 대부분 쏘가버려요. 알겠죠? 다 쏘가요. 법대로 하세요. 이 쉬운 걸 놓치면은 뭐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하려고. 내려봐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 별표 2개 빨리빨리 하시라고. 도시형 생활주택 별표 2개 밑줄 거예요. 300세대 미만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쓰시라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다음에 서뒤에 주택으로 서뒤에 끼워 넣어요. 3번 도시지역의 건설. 도시지역.
도시지역의 건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건이 3개입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어디에 건설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갖춰야 될 법상 요건이 몇 개? 3개. 그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야.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이 3가지가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건.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박상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묶어요. 앞에 적어요. 종류.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원룸형 주택, 동그라미. 단지형 연립, 동그라미. 단지형 다시대, 동그라미. 이 3개가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암기 적어요. 암기. 이거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번 줄 거예요. 세대별 주거 수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세대별 주거 수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디귿번.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되 다음 줄 거예요. 주거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룸형 주택도 투룸으로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개를 외우는데 기억과 디귿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주택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이제 고개 들죠. 고개 들어요. 무슨 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여보세요. 여기 하나면은 동수가 몇 개 있습니까? 1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원룸이라 그래요. 원룸형이라 그래요. 원룸형. 대지의 주택의 동수가 몇 개 있죠? 하나. 우리 아파트 나홀라 아파트 있죠? 원룸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룸하고 다르잖아요. 개념이. 대지 안에 동수가 몇 개 있어야 되죠? 하나가 있으면 원룸형이라고 해. 우리가 상식으로서는 원룸하고 좀 다르다니까. 근데 단지형은 뭐냐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이라. 그러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요.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단지 안에 동수가 연립주택인데 동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까? 2개 이상 있어야 됩니까? 2개 이상.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대 주택이면 뭐죠?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 주택이 되는 거라. 그럼 연립주택인데 동수가 1개면은 단지형입니까? 원룸형입니까? 원룸형 연립이 되는 거야. 다시대 주택인데 건물이 하나 있으면은 뭐라고요? 원룸형 다시대 주택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아파트인데 동수가 1개, 나홀라 아파트 있잖아, 가끔. 동수가 하나 있죠? 그건 뭐죠? 원룸형 아파트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근데 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은 연립과 다시대 주택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쓰인 층이 몇 개 층입니까? 4개 층 이하여야 되잖아. 이 원칙인데 그 뒤에 봐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줄 거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인 층수를 몇 층까지 할 수 있죠? 5층까지 줄 거예요. 밑줄 쭉 꺼세요. 이 시험 잘 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단지형 1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을 몇 개 층까지? 5개 층까지 허용하고요. 3번도 마찬가지야. 줄 거요. 다만 단지형 다시대 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인 층수를 몇 개 층까지 할 수 있죠? 5개 층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사업 주체 나와 있습니까? 별표만 해도요. 책장 넘겨요.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주택조합 별표 2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네, 3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자, 지역주택조합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줄 거예요.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밑줄 거예요.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을 밑줄 거서 밑에 적으세요. 같은 모집 지역이에요. 같은 모집 지역. 같은 모집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모집 지역. 그러면은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 동그라미 주민.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 줄 거예요. 주택 마련. 주택 마련 밑에 적어. 목적, 설립 목적이야.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을 뭐라고 합니까? 지역주택조합. 그럼 그때 같은 모집 지역은 기업권 봐요. 서울, 인천, 경기는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할 때는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전, 충남, 세종시도 같은 모집 지역이야. 미칠 거요. 다 기역, 리연 줄 거고, 리얼, 강주하고 전남도 같은 모집 지역 줄 거요. 비역,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같은 모집 지역,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 지역. 오케이? 다음 내려요. 직장. 직장 주택조합 동그라미 하시고, 같은 직장 근로자가 동그라미예요. 같은 직장 근로자가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라는 얘기 2분 안 하고 해주세요. 같은 직장 근로자가 뭘 목적으로 하죠? 주택 마련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어요. 목적, 설립 목적이야.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무슨 조합이죠? 직장 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동그라미예요. 공동주택 소유자의 동그라미가 안 되면 답 찾을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밑에 적어요. 이게 목적, 설립 목적.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설립하면 무슨 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해서 주택법상 주택조합 몇 개? 3개. 무슨 조합이 있습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리모델링은 리모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줄여서 그냥 리모. 우리끼리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보고 드세요. 잠깐만. 주택조합은 여기서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헤맵니다. 계속. 개념이 안 잡히니까. 제발 한번. 제발 이걸 해, 이걸. 아, 연습 안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조합이 뭐죠? 라고 물으면 딱 말해야 돼, 말을. 말을 못하니까 안 돼. 거기서 막히는 거야,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묻고, 라고 물으면 말을 못하면 거기서 막히는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 위에 비주로, 체계 위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비법은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라고 물으면 말을 해야 돼. 뭐죠? 같은 모집지역. 이 단어가 지역 보면 같은 모집지역 나와야 돼, 이게.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누가? 주민들이. 목적이 뭐죠?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이야.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되게 으물으물해. 그 부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공부하고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푸냐고. 그죠? 말하는 연습하시라고 했어요. 이거 못하면 나중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계속 쪽지에서 외워야 되는 거야. 생고생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직장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직장. 이걸 안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누가? 근로자들이. 목적이 뭐죠? 내 집 마련이 뭐예요? 그러면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목적은 전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야. 이게 돼야 이게 이해가 돼요. 내 집 마련하려면 아파트를 어디 지어야 됩니까? 대지에 지어요, 대지에다가. 그래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의 사용권은 사용승낙서 받고 최소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개념이 안 잡히는 이걸 왜 외운지를 모르고 숫자만 찍어서 외운다고 하죠. 정말 잘못된 학습 방법이에요. 제발 기본 이론할 때 개요 잡으시라고. 하여튼 물어보고 말 못하면 거의 다 못 찾습니다. 이는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봐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목적이니까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 그럼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대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와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한다. O 묻겠습니까? X. 예를 들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쉽다고 그냥 밑줄 꺼놓고 쳐다보자고 외우는 연습을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는 거야지. 암기도 잘못하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OX? X잖아. 주택의 소유자면 틀리는 거야. 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주택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자를 외우라는 것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해석이 되잖아. 이걸 강조해주고 동그라미 해주는 거야. 근데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또 거의 또 절반이 또 틀리는 거야. 개념을 왜 잡으라고 이렇게 크게 하는지 알겠죠? 아시겠죠? 제발. 부영 공부하면 대충 해도 신고생만 한다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음, 오른쪽으로 오세요. 515페이지 오세요. 515페이지 6번에 1번에 부대의 시설 동그라미.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시설물을 뭐라고 합니까? 부대의 시설. 이 종류 외워야 돼. 암기. 줄 것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건축 설비까지 미치고요. 주택법상 뭐죠?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시설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부대시설. 내려와요. 복리시설 동그라미. 줄 것죠?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복리시설. 입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줄 것죠?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복리시설. 그 다음에 내려와요. 4번에 이게 작년에 시험 나온 거야. 줄 것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뭐라고요? 기관시설. 이거 우리는 주택부에서는, 국토교육부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반시설 했었잖아. 주택부에서는 뭐라고 하죠? 기관시설이에요, 기관시설. 기반시설하면 틀려요. 그래서 그 세 개는 종류를 암기하셔야 돼요. 넘겨요. 8번, 공구 찾으셨습니까? 8번, 공구 동그라미, 별표, 고기 드시죠?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면 이것은 그림도 그리고 메모를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고. 전체 시대수가 적으려면 빨리 받아 적어요.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600시대 이상. 전체 몇 시대? 600시대 이상. 보고 적으면 안 돼요. 제가 깨끗이 지금 초등학생처럼 적어 드릴 수가 없다고. 나쁘잖아요, 지금. 확 치잖아, 지금. 전체 600시대 이상이면 시대수가 많죠. 그럼 600시대 이상이니까 최소 600시대니까 1000세대일 수도 있고 2000세대일 수도 있잖아. 이걸 건설 자재를 수급하고 건설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주택을 건설할 때는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사 단위를 109, 209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사 단위를 공구별로 구분하는 거야. 해서 착수, 신고, 사용, 검사, 착수, 신고, 사용, 검사 절차를 공구별로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뭐라고 하죠? 공구라고 하는 거야, 공구. 그래서 공구가 뭐죠? 라고 물으면은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인 경우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된 공사 단위를 뭐라고 하죠? 공구라고 합니다. 말하는 연습. 누가 공구가 뭐죠? 라고 말하는 연습하시라고 그랬죠? 이걸 말하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전체 지수가 몇 시대? 600시대 이상이면은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 단위를 구분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죠? 공구. 그래서 공구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꼭 넣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어.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미칠까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요건이 몇 개 있죠? 2개. 동그라미 2번 칠 거예요. 공구별 시대수는 몇 시대? 300시대.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일 거고. 그러면 잠깐만요. 왜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 돼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는지 알겠죠? 공구별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몇 시대? 최소 300시대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나와야 됩니까? 600시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별로 구분할 수 돼요. 300을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600을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 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는 몇 시대? 몇 시대? 600시대 이상이잖아. 그렇게 물으면 600이라고 답해야 되죠? 다시 할게요. 다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는 몇 시대 이상이어야 되죠? 600시대 이상.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는 몇 시대 이상일 것? 300시대 이상일 것. 두 가지. 300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고 600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데 300과 600으로 또 반만씩 나눠도 답을 하더라고. 많이 틀린다는 거잖아. 건너세요. 517페이지. 리모델링 찾으셨습니까? 별표 2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앞으로 묶어요. 앞에 적어요. 정축 리모. 무슨 리모라고요? 정축.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무슨 리모델링 있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에는 1번 교재 보세요. 무슨 리모델링 있죠? 대수선 동그라미.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정축 리모델링입니까? 대수선 리모델링입니까? 대수선은 리모. 뒤에 적어요. 10년 경과. 입주하고 몇 년 지나야 되죠? 10년.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입주하고 10년 지났으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뭐라고요? 정축이에요, 정축. 정축 리모델링이 있단 말이야. 정축 리모가 있어. 2번, 3번이 정축 리모델링이야. 정축 리모델링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2번하고 3번이 있는 거야. 2번은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게 2번이야. 2번 안 봐요? 2번 같이 봐요. 2번 밑줄 꺼야 됩니다. 지금부터 밑줄 끊는데 밑줄 끌 때 뭐 해야 되죠? 가로가 있으면 건너뛰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가로 안에 침범하면 정말 안 돼, 정말. 밑줄도 못 긋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시작합니다. 사용금사일 또는 잘 찾아오시는지 모르겠다. 자로 덮어놓으니까 안 보이지. 사용금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몇 년? 15년. 잘 건너뛰어야 돼. 15년이 네 번째 줄 끝에 있는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몇 퍼센트?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줄 잘못 끄시면 나는 모릅니다. 줄 잘 끄셨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몇 년? 15년 동그라미.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증축 리모델링은 주거 전용 면적을, 살고 있는 아파트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할 수 있죠. 몇 퍼센트까지? 30% 이하. 그럼 최대 주거 전용 면적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30%까지 증축할 수 있죠. 이거 증축 리모델링 하는 거야. 그러면 여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34평이에요. 34평인데 리모델링 하면 주거 전용 면적을 30%까지 증축할 수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41평, 42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지 맞는 장사 맞죠? 그러니까 평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7평, 8평 늘어나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얻는 이익도 있고 헌집이 채집되어 있으니까 얻는 이익도 크고 그렇게 해서 내 분담금 3억, 4억을 부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도록 해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주거 전용 면적만 늘려줘서는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당 신도시하고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거야. 국회에다가. 수직으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몇 년 전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야. 동그라미 3번 오세요.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거예요. 기존 세대수의 15% 동그라미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축하는 행위.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합니까? 세대수를 증축합니까? 세대수를 증축합니다. 세대수를 증축 동그라미. 세대수 증축. 세대수 증축 동그라미. 이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평으로 늘릴까요? 수직으로 늘릴까요? 이꼴 적어요. 이꼴 수직 증축을 말한다. 수직 증축. 수직 증축을 의미하는 거죠. 수직 증축은 여기요.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수직으로 그 위에다가 몇 개 층까지? 3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라인이 2개면 몇 세대? 6개 세대가 더 증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은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은 2개 층까지 수직으로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거야. 수평으로 합니까? 수직으로 올립니까? 수직으로. 이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입니까? 수직 증축입니까? 수직 증축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다고. 그 밑에 보시면은 수직 증축에서 기억번 해봐요. 기억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기억번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거세요. 그냥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몇 층?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몇 개 층? 3개 층. 계속 줄 거예요. 14층 이하는 몇 개 층? 2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법상 아파트 리모델링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알겠죠? 사용 승인 받고 몇 년 지나면은 10년 지나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15년 지나면은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때 증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주거지의 면적을 30%까지 증축하는 방법도 있고 수직으로 세대수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근데 수직으로 증축할 때 기준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은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이게 주택법상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시험이 나올까요? 주택법에서 나올까요? 주택법에서. 지난해도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고기 드시죠? 뭘 배운 거죠? 용어 정의. 용어 정의. 1시간. 1시간 투리해서 몇 문제? 2문제. 7문제 중에 2문제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파트, 주택법에서는. 나올 거만 콕콕 집어서 지금 해드린 거라고. 계속 연습하셔서 2문제는 100%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주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518페이지 봐요. 518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518페이지 오시면은 1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업주체가 있어. 사업주체. 사업주체를 동그라미 딱 하시고. 사업주체를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뭐죠? 잠깐만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빨리 하세요. 건축법 받아 적어요. 건축법. 보고 적도록 예쁘게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받아 적어요. 건축법.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 건축은 허가 받잖아요. 단독주택 몇 호? 30호, 30세대 미만.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뭐죠? 허가. 허가. 몇 호? 30호는 호니까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뭐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축주. 지금 우리는 건축법 공부하지 않고 뭘 공부하고 있죠? 주택법. 주택법. 빨리 적어야 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주택법.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을 때는 허가받고 아파트 지어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지을 때는 허가받습니까? 승인받습니까? 승인. 건축 30호,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집을 짓는 거야. 근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어. 그러면 적게 지어요? 많이 지어요? 30호,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야. 그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아파트를 짓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야. 사업주체.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지으면은 건축주라고 부르고, 주택법에 따라서 집을 지으면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업주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이런 뜻이죠. 주택법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하죠?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사업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면은 건축주라고 부릅니까? 사업주체라고 부릅니까?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때 사업주체는 필기하세요. 알려셔야 됩니다. 공공사업주체가 있고요.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죄송합니다. 단독사업주체가 있고, 단독사업주체가 있고, 공동사업주체가 있어. 단독사업주체와 공동사업주체가 있다. 단독과 공동이 있어. 단독사업주체는 공공이 있고 등록사업자가 있어.
등록 사업자가 있어. 단독 사업 주체는 공공 사업 주체와 등록 사업자로 나눠지는 거야. 그때 등록 사업자는 받아 적으세요. 국가, 지자체 받아 적으세요. 지자체,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주공이 뭐죠? 주택공사. 지공은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야.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럼 이런 뜻이네.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구에 들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 뭐죠? 등록사업자잖아요. 등록사업자가 중요해요. 등록사업자는 개인과 법인, 민간법인을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20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자와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무엇으로 부르죠? 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거야. 등록 사업자. 연간 몇 호? 20호. 몇 세대? 20세 이상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민간 법인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자와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은 뭐가 되는 거죠? 무엇이 되는 거죠? 등록 사업자로서 단독으로 주택급상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사업주체는 책에 있으니까 책 보세요. 오셨습니까? 책에 공동사업주체 보세요. 공동사업주체 동그라미 하시고 줄까요?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 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지을 때 등록 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와 함께 아파트 지으면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와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줄 거예요.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함께 하면은 그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부르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밑줄 거요.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고용자부터 밑줄 끄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줄 거세요.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제일 끝에 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누구죠?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현대자동차 대표는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현대자동차 대표를 뭐라고 부르죠? 근로자라고 부릅니까? 사용자라고 합니까? 고용자라고 합니까? 고용자라고 하는 거야. 고용자.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등록사업소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 건설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하면은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뭐라고 부르죠?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야. 공동사업주체로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봐요. 등록사업자는 등록 대상하고 등록 대상 얘기했잖아. 연간 20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만지구대 이상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 조성사업자로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단도로 시험 나온 적도 있고요. 등록사업자가 출주될 가능성은 50%. 공동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맞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고용자와 등록사업자잖아.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죠? 주택조합.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우리가 수업을 준비해, 사업주체에서 시험 나온 것은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 등록사업자가 나올 확률은 50%. 주택조합이 출제될 확률은 100%라고 봐야죠. 거의 100%예요. 99%예요. 그럼 주택조합은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하고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99%. 자, 그러면은 519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자, 주택건설사업에 등록 등돼 있습니까? 제일 위에 3번에 519페이지 제일 위에 3번 주택건설사업에 등록 등 뒤에다가 저거요 가로 열고 누구죠? 등록사업자를 말하는 거야. 등록사업자. 자,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 연간 동그라미 연간 줄 거죠? 단독주택의 경우 몇 호? 20호. 계속 줄 거예요. 공동주택의 경우 몇 세대? 20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또는 연간 동그라미 줄 거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뭐죠? 등록 대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앞뒤로 가로 외우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그때 등록 대상이 누구죠? 개인과 민간 법인에 한하는 거야. 등록하여야 한다. 밑에 적어요. 개인과 민간 법인에 한함. 그때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뭐라고 부르죠? 등록사업자. 다만 다음에 사업주체 누구죠? 국가등이잖아요. 박사네. 국가등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국가부터 6번까지 국가부 박사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등록 사업주체입니까? 비등록 사업자입니까?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요. 비등록 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비등록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등록 기준도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외우면 돼요. 됐어요. 지금 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법상 사업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했죠? 등록 사업자. 522페이지 오세요. 522페이지에서 주택조합을 발표하시면 돼요. 별표 3개. 별표 3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쉬었다가 주택조합 시작하겠습니다.